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FST 보겠습니다. 자, FST 오늘 5% 정도 하락했는데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이 내용인데, 자, FST 삼성전자 60조 테일러시 최첨단 반도체 공장 세계 최초 펠리클 기술 개발 양산에 성공했다. 60조 시장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은 얼마? 6,600억. 오늘 내려서 어저께는 한 7천억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런 내용 그냥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저께 급등하고 오늘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수익 구간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그 손실이 없는 선에서 이럴 때 진짜 많이 털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60조 시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근데 주가가 뭐 내린다? 그런 상황이 나오려면 아예 반도체 시세가 전체적으로 꺾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은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쪽은 비메모리 쪽이에요. 지금 HBM으로 인한 한미 반도체나 그런 쪽의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대한 부분은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아직까지 AI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 지속되는 과정에서 FST를 포함한 비메모리 쪽에 대한 시세는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락한 이유, FST가 어저께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 때문입니다. 시장. 그럼 시장을 보고 종목이 빠지면 우리는 팔아야 될까? 아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자, 오늘 환율 1,400원을 장중에 돌파했습니다. 근데 과연 위험할까? 아니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 밑에 제가 써놨죠. 오늘 환율이 급등했지만 환율은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중에 있었다. 하루에 막 10원씩 이렇게 올라갔고요. 1,400원까지 올라가니까 오늘 외환당국에서 구두 개입을 했죠. 야, 너네 진정해. 요 정도 수준입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막아놨는데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 연준 때문이에요. 연준에서 일부러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즉 달러 가치를 높이고 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슈가 하나 있죠. 이란발 문제예요. 중동 불안에 대한 문제. 뭐 이란발일 수도 있고 뭐 이스라엘발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는 이게 지속적으로 무언가 시장을 압박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인 환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겁니다. 자, 내용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쭉 한번 보면 자, 두 번째 환율이 오르는 이유 그리고 중동 불안 요겁니다. 자, 보세요. 중동이 불안하면 유가가 오른다. 그렇죠?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금리를 늦게 낮춘다. 금리를 늦게 낮추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단단하다는 것.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환율이 오른다. 그리고 중동 불안. 환율이 오르는 것.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그렇죠? 지금 1,400원까지 왜 올랐어요? 중동 불안 때문에? 아니요. 그 전부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잖아요. 달러가 더 안전한데 달러를 갖고 있었을 때 이자를 더 줘요. 그럼 당연히 달러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달러를 흡수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국가들, 뭐 한국이 뭐 사실 뭐 10위권 국가니까 이게 과연 이머징인가 할 정도긴 한데 이걸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어쨌든 이머징에 속해 있으니까 이머징 국가를 포함한 지금 유럽도 휘청휘청하잖아요. 달러가 높아지면 다른 나라에서 부작용이 먼저 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부작용이 오는 게 합치고 합쳐져서 미국으로 가요. 그러면 미국으로 갔을 때 누가 책임져요? 연준이. 그러면 그때까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금리를 유지한다는 건 왜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버틸 수 있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 점. 지금 나쁜 점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쁜 점은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없다는 거죠. 그럼 좋은 점. 수출 기업들은 좋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한테는 환율이 높은 게 좋다.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 왜? 다시 떨어질 거니까.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적은 빠르게 좋아지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팡 튀잖아요. 환율이 딱 내린다는 그 순간에 주가는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늦게 낮춘다는 것.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쉽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돌려보더라도 이 내용이 이해가 되면 다른 종목에서도 진짜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건 수출 기업들한테 좋다. 그리고 수출 기업들 중에서 HBM이 가장 좋았는데 뒤따라서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FST에 대한 개별적인 이유. 그렇죠. 그러면 시장을 이유로 떨어지면 매수 기회가 된다. 타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데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근거, 이유, 지금 환율이 급등하는 근거, 이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 내용을 내가 다 이해를 했을 때 그쵸? FST 같은 종목을 매매해야지만 내가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다. 자, 제 계좌 수익부터 오픈하고 갑니다. 자, 내용 보세요. 53%. 뭐 고가부터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3월 말 한 중순 정도부터 매매 실수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24년도 들어서 50%다. 계좌 수익이. 종목 수익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했는지까지도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보세요. DI 뭐예요? 돌파 수익이죠. 큰 폭의 수익이죠. 올라갈 때 매수하죠. 뭐 다른 종목들 자람 테크놀로지 그쵸? 수익이죠. 75% 이런 수익. 근데 언제? 돌파 그쵸?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리봇 어때요? 돌파 수익이죠. 47% 수익 그쵸?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 최근에 뭐예요? 중동물환, 흥구석유 어때요? 돌파, 그쵸? 수익이죠?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제가 반도체 종목군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뭐 조금 하락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기는 있죠. 근데 그래도 계좌 수익이 53%, 내가 넣은 돈 대비해서 50% 이상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개를 합니다. 언제? 시장가 매수 8시 50분 장시작 전에 한국석유, 흥구석유.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제가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2개 누르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또는 제가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쵸? 소통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제 거래하는 타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가 이 계좌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종목을 보면 FST는 앞으로 좋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의해서 떨어졌을 때 절대 팔면 안 돼요. 저도 오늘 보유 중에 있습니다. FST 오늘 또 샀어요. 자, 내용 보여드리면 보세요. HLB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익을 꽤 많이 냈는데 뭐 지금 어저께부터 제가 다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FST 다시 한번 보면 어때요? 쭉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맞춰서 공략에 들어갔고 오늘까지도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뭐 내일 저는 반등할 거라고 보는데 뭐 시장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시장에 대한 부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종목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이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시장도 그렇고 뭐 시장도 안 좋고 해가지고 뭐 장중에 너무 집중을 해서 보느라 뭐 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60조 시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을 내용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움직임 그런 과정에서 시장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으면 적절한 그 매수 타점이 온다. 이랬을 때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이 얼마인지 어느 종목을 공략해서 타점을 잡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를 여기 FST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 실제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ST 자 ST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 그리고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그리고 실시간 타점 FST의 실시간 타점 이거 내일 당장 잡아야 됩니다. 실시간 타점을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ST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환율 급등 나온다 상관없다. 왜? 연준에서 만들었으니까 연준에서 통제 가능하다. 이걸로 인해서 한국 시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국가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게 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막을 수 있지만 최소한 11월 전에는 안 일어난다. 왜? 대선 있죠. 그러면 이때까지는 우리는 여유롭게 매매를 하면 되지만 그 구간에서 오늘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날들이 있다. 이 구간에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내가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제가 모두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